오늘은 성염색체 유전과 복대립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성염색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염색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우리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안에는 핵이 존재하는데 핵 속에는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DNA는 실처럼 풀어진 형태로 존재하며 핵 속에는 총 46가닥의 DNA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절반은 엄마에게서 받은 것이고 절반은 아빠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46가닥의 DNA는 세포 분열할 시기가 되면 2배로 복제가 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DNA와 복제된 DNA가 서로 만나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로 응축되는데 이때 한쪽은 DNA의 원본이, 다른 쪽에는 복사본이 응축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에게서 받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23개의 염색체와 아빠에게서 받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23개의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엄마에게서 받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23개의 염색체와 아빠에게서 받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23개의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것끼리 짝을 지을 수 있는데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상동 염색체는 각각 엄마와 아빠에게서 한 개씩 물려받은 것이라서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둘씩 짝을 지은 상동 염색체는 총 23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짝을 지은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쭉 나열해서 번호를 붙일 수 있는데 이렇게 나타낸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 숫자를 핵형이라고 하는데 같은 생물이라면 이 핵형이 모두 같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염색체를 들여다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다 다르겠지만 상동 염색체들의 모양과 크기와 개수는 모두 이와 같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1번부터 22번까지의 상동 염색체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눈꺼풀 모양이나 이마 모양과 같은 일반적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들인데 23번 염색체는 특별히 성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의 상동 염색체들은 상염색체라고 하고 성별을 결정하는 23번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불러서 구분을 해줍니다. 1번부터 22번까지의 상염색체는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의 염색체이고 23번째 성염색체는 성별에 따라서 염색체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남자의 핵형과 여자의 핵형은 23번째 상동 염색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 모양을 보면 여자는 상동 염색체의 크기나 모양이 비슷한데 남자는 염색체가 절반 정도 잘려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는 염색체가 한 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 이렇게 생긴 염색체를 X염색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염색체는 Y의 윗부분이랑 닮아서 Y염색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X염색체가 2개니까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남자는 X염색체와 Y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여자의 염색체를 표현할 때는 44 더하기 XX, 남자의 염색체를 표현할 때는 44 더하기 XY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람의 염색체가 총 46개인데 여자는 44개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XX로 구성되어 있고 남자는 44개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XY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세포로부터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상동 염색체가 각각 분리되어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성염색체도 마찬가지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상동 염색체가 각각 분리되어 서로 다른 난자와 정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두 X염색체가 서로 분리되어 서로 다른 난자에 들어가게 되고 남자의 경우에는 X염색체와 Y염색체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정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는 성염색체 중에서 X염색체밖에 줄 수 없고
아빠는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둘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면 딸이 태어나게 되고 이렇게 만나면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자녀의 성별은 정자에 들어있는 성염색체가 X인지 Y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에 대립형질, 대립유전자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눈꺼풀 모양, 보조개, 이마 모양 등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동 염색체의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데 어떤 형질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는 형질을 대립형질이라고 하고 그 형질이 나타나게 만드는 염색체 속의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고 했습니다.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이 상동 염색체들은 각각 분리되어 서로 다른 난자와 정자에 들어가게 되는데 부모의 난자와 정자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유전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때 상염색체도 분리되고 성염색체도 분리되어 서로 다른 난자 또는 정자로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눈꺼풀 모양이나 보조개와 같은 대부분의 형질들은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형질을 물려줄 때 이 상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경우를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색과 녹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적록생맹이나 피가 잘 응고되지 않는 혈우병, 피부에 얼룩이 생기는 피부 얼룩증 등과 같은 질병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존재하는데 이렇게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형질을 물려줄 때 성염색체에 의해서 형질이 유전되는 경우를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유전은 모두 상염색체 유전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은 적록생맹을 예시로 살펴보면서 성염색체 유전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성염색체는 XX이고 남자의 성염색체는 XY인데 적록생맹 유전자는 이 중에서 X염색체에 존재합니다. 적록생맹은 적색과 녹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으로 정상인의 경우에는 숫자 5가 명확하게 보이지만 적록생맹의 경우에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이 숫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됩니다. 적록생맹처럼 어떤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는 경우에 정상 유전자를 X라고 나타내고 적록생맹 유전자를 갖고 있는 염색체를 X 위에 작은 따옴표 기호를 표시해서 X-라고 읽어줍니다. 그러면 적록생맹의 유전에 대해서 가능한 유전자 조합을 모두 적어보면 여자는 적록생맹 유전자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와 적록생맹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와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경우로 총 3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X염색체를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적록생맹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하나만 가지고 있는 2가지 경우가 가능하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어떤 형질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먼저 정상 유전자를 2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적록생맹이 아닌 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 유전자와 적록생맹 유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염색체 유전과 마찬가지로 둘 중에 우성인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행히도 적록생맹 유전자는 열성이고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은 정상이지만 적록생맹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적록생맹 유전자를 2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록생맹이 나타나게 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남자는 적록생맹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정상으로 나타나지만 적록생맹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적록생맹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열 관계를 비교하자면 정상 유전자인 X와 적록생맹 유전자인 X-가 있으면 정상으로 나타나지만 적록생맹 유전자인 X-와 정상 유전자인 Y 염색체가 있으면 적록생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X가 우성인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피부에 얼룩이 생기는 피부 얼룩증이 있습니다. 피부 얼룩증도 성염색체인 X염색체를 통해 유전되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를 X로, 피부 얼룩증 유전자를 X-로 표현하는데 이 경우에는 정상 염색체를 2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정상으로 나타나고 피부 얼룩증 유전자인 X-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피부 얼룩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우성이든 열성이든 동일하게 X-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피부 얼룩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중학교 과정에서는 피부 얼룩증처럼 X-가 우성인 경우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혈우병도 정록생명과 같이 X염색체를 통해 유전되면서 혈우병 유전자인 X-가 열성이라서 정록생명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자와 남자에게서 정록생명이 나타나는 비율을 살펴보면 여자는 정록생명이 나타날 확률이 이론적으로 3분의 1, 약 33%만 정록생명이 나타나는데 남자는 정록생명이 나타날 비율이 정상이거나 정록생명이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50%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X-가 우성인 피부 얼룩증도 살펴보면 여자는 이론적으로 3분의 2의 확률, 대략 66%의 비율로 피부 얼룩증이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자는 정상이거나 피부 얼룩증이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50%의 비율로 피부 얼룩증이 나타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유전자에 따라서 이렇게 간단한 비율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에게서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을 반성유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반은 반려동물 또는 반려자에 쓰이는 한자로 따라가다, 함께하다 라는 뜻이라서 반성이라는 말은 성별을 따라가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눈꺼풀 모양이나 이마 모양과 같은 형질은 성별에 관계없이 나타났는데 성염색체를 통해 나타나는 유전은 성별에 따라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유전이라서 반성유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성염색체 중에서 Y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여자는 Y염색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남자에게서만 형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Y염색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도 중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X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고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인 경우, 즉 첫 번째 예시만 집중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반성 유전도 상염색체 유전과 마찬가지로 가계도를 통해서 가족들의 유전자형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아빠, 엄마, 나로 구성된 어떤 가족이 있을 때 정록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아빠는 정상이고 엄마와 고모가 정록생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정록생명 유전자는 X염색체를 통해 유전되므로 정상 유전자를 X로, 정록생명 유전자를 X-로 표현해서 정상인 사람과 정록생명인 사람의 유전자형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정상인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자의 유전자형은 정록생명 유전자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XY인 경우에만 정상으로 나타나지만 여자의 유전자형은 정록생명 유전자인 X-가 열성이기 때문에 정록생명 유전자가 없는 XX와 정록생명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XX-인 경우에 모두 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록생명의 경우에 남자의 유전자형은 정록생명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X-Y인 경우에 정록생명이 되고 여자의 유전자형은 정록생명 유전자를 2개 가지고 있는 X-X인 경우에 정록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인 남자와 정록생명인 남자 그리고 정록생명인 여자는 가능한 유전자형이 1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먼저 아빠는 정상이므로 XY의 유전자형을 갖게 되고 정록생명인 엄마는 X-X의 유전자형을, 정록생명인 고모도 X-X의 유전자형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가족들은 부모나 자녀의 유전자형을 통해서 추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나는 네모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인 것을 알 수 있고, 남자는 Y 염색체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Y 염색체는 아빠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엄마에게서 받아야 하는데, 엄마는 정록 생명이므로 X-인 염색체만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유전자형은 X-Y만 가능하게 돼서 나는 정록 생명인 남자가 됩니다. 이렇게 엄마가 정록 생명인 경우에는 엄마가 정록 생명 유전자밖에 줄 수 없으므로 아들인 경우에 아들은 무조건 정록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전자형도 추리해보면 할아버지는 남자이므로 Y 염색체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모가 정록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각각 정록 생명 유전자를 하나씩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반드시 정록 생명 유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할아버지는 정록 생명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X-Y의 유전자형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딸이 정록생명인 경우에는 아빠가 무조건 정록생명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므로 아빠는 정록생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아빠를 통해 추리할 수 있는데, 아빠가 가지고 있는 XY의 유전자는 Y는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고 X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할머니는 고모에게는 정록생명 유전자인 X-를 주었고 아빠에게는 정상 유전자인 X를 주었으므로 두 가지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X-의 유전자형이 된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성 유전의 경우에는 남자는 반드시 Y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성별에 따라서 정상인의 유전자형과 정록생명의 유전자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용해서 가족들의 유전자형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